여러분, 중국이 결국 신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미친 프로젝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발전량만 무려 3천억 킬로와트시, 그 유명한 산샤댐의 3배에 달하는 말 그대로 지구 최대의 발전소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야망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초대형 괴물이 들어설 자리가 바로 시한폭탄 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지질학자들조차 경악하며 비밀리에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발전소 바로 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성단층이 살아 숨쉬고 있다. 지진이 나면 수천 미터 높이의 협곡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고 거대한 빙하와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강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진으로 거대한 이 산사태가 발생해 저수지를 덮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메가톤급 쓰나미가 장벽을 넘어 하류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미 이 주변 지역에서는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진 중 하나인 규모 8.6의 대지진도 일어났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수억 톤의 물이 가득 차면 그 무게 때문에 지진이 유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각을 인위적으로 자극해 스스로 재앙의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류에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상류의 물줄기를 완전히 쥐고 흔들 수 있는 수자원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겨눈 거대한 인질극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피비린내 나는 물전쟁의 서막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완벽한 이 안전 대책과 세부 설계도를 철저히 베일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괴물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과연 중국은 인류 사상 최고의 공학적 기적을 완성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수천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사상 최악의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한순간의 실수가 인류 전체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지금 티베트 깊은 협곡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소름 끼치도록 위험하고도 거대한 미스터리.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사업의 공식 명칭은 야룽창포강 하류 수력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야룽창포강은 티베트를 가로질러 흐르다가 인도에 들어가면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이름이 바뀌고 다시 방글라데시에서는 자무나 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국제 하천입니다. 공사 지역은 인도 국경과 가까운 티베트 린즈와 매독 일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매독댐이나 매독 수력발전소라고 부르지만 공개된 중국 정부 자료를 보면 하나의 거대한 댐을 짓는 사업이라기보다 5개의 계단식 발전소와 장대 도수 터널을 연결하는 초대형 수력발전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야룽창포강 대협곡의 거대한 고도 차이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강이 크게 굽어 흐르는 구간을 장대 터널로 연결해 물길을 직선화하고 수천 미터에 달하는 낙차를 여러 발전소에서 나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설비 용량은 약 6천만 킬로와트, 연간 발전량은 약 3천억 킬로와트시입니다. 하지만 개별댐의 정확한 위치와 형식, 저수 용량, 정상 수위, 홍수 조절 용량, 그리고 단층을 어떻게 피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세 배치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지질 조건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발표한 야룽창포강 하류 지역의 공학 지질을 분석해보면 이 지역은 고낙차와 높은 지진 강도, 높은 지하 응력, 높은 수압과 지열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죠. 강한 단층 활동과 빙하, 동토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산사태와 토속류, 안반 붕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 건설될 장대 터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압 때문에 터널 내부 암석이 폭발하듯 튀어나오는 안반 폭렬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지하수와 토사가 터널로 쏟아지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위험은 거대한 댐 하나가 지진을 견딜 수 있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댐과 취수구, 수문, 발전소, 압력 터널, 교량, 도로와 송전시설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연결되는 만큼 그중 한 곳만 심각하게 손상돼도 전체 시스템의 기능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최근 더욱 심각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 중국 지질학자들이 파이전 단층이
프로젝트의 저수지 또는 기초구역을 지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 단층은 오랫동안 움직임이 멈춘 고대 단층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 지질시대까지 활동한 흔적이 있는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약 9,500년 전까지 단층이 활동했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지질학적으로 9,500년은 매우 최근입니다. 일반적으로 홀로세에 움직인 흔적이 확인된 단층은 댐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죠. 문제는 지진의 흔들림만이 아닙니다. 댐 아래에서 단층이 직접 움직인다면 집안 자체가 양쪽으로 어긋나며 영구적인 단차와 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콘크리트를 사용해도 구조물의 한쪽 기초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밀린다면 일반적인 내진 설계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파이전 단층이 주요 댐 구조물의 정확한 바로 아래를 통과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죠. 보도된 중국 연구의 원문과 개별 발전소의 정밀한 좌표, 단층 회피 설계도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활성 단층 위에 중국이 현재 댐을 짓는 것이 확정됐다거나 지금 중국이 짓는 댐이 댐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단정일 수 있지만 직접 교차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험이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만으로도 이 사업구역이 활성 단층과 강진, 고위사면 붕괴, 장대 터널, 고응력이 겹치는 매우 높은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실제로 이 주변에서는 이미 규모 6급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죠. 2017년 밀린 지역에서는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9년 매독 지역에서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죠. 더 넓게 보면 이 지역은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동부 히말라야의 판 충돌이 있는 지역이죠. 1950년에는 인접구역에서 규모 8.6급으로 평가되는 초대형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1950년 지진이 이 파이전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 전체가 대규모 지각 에너지가 축적되고 방출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대라는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의 진짜 공포는 지진이 산사태를 일으키고 산사태가 다시 강과 저수지를 덮치는 연쇄재해입니다. 야롱창포 대협곡의 절벽은 매우 높고 가파르죠. 여기에 지진이나 이 집중호우, 빙하 해빙이 겹치면 수백만 톤에서 수억 톤의 암석과 얼음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색동푸 일대에서는 대규모 빙하 암석 붕괴가 반복됐죠. 2018년에는 거대한 산사태가 야릉창포강을 막아 자연댐을 만들었고 이후 자연댐이 무너지면서 초당 3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된 대홍수도 발생했죠. 그러니까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같은 유역에서 이미 실제로 일어난 재해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형 저수지가 만들어진 뒤에 거대한 산사태가 물속으로 쏟아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양의 암석이 저수지로 들어가면서 거대한 파도가 발생할 수 있죠. 이 파도가 댐을 넘어 하류로 쏟아지거나 취소시설과 수문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죠. 이탈리아의 바이온트 댐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3년 약 2억 6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산사태가 저수지로 무너지면서 거대한 파도가 댐을 넘어 하류 마을을 덮였습니다. 당시 댐 본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류에서는 약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구조적으로 버틴다고 해서 재앙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저수지 주변 산비탈 하나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대형 참사가 가능한 거죠. 야룽창포 프로젝트에서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도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이 저수지에 채워지면 그 무게와 물이 안반 틈으로 침투하면서 기존 단층에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저수지 유발 지진 또는 저수지 촉발 지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대형 저수지가 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의 코이나 댐처럼 저수지에 물을 채운 뒤 지진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수촨성의 쯔핑푸 댐과 2008년 원천 대지진의 관계를 놓고도 저수지에 물이 지진 발생 시점에 영향을 줬는지를 두고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 중국의 이 야릉 창포처럼 이미 단층이 복잡하고 지진 활동이 강한 지역에서는 물을 한 번에 채우지 않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미세 지진과 지반 변형을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이 야릉 창포강은 중국 강으로 끝나지 않고 인도에서는 브라마푸트라 강이 되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자무나 강으로 이어지죠. 수천만 명이 이 강의 물을 농업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사업이 수력 발전과 홍수 조절,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한 것이며 하류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이 상류에서 보유하게 될 수량 조절 능력을 우려하는 거죠. 가뭄 때 물을 얼마나 흘려보낼 것인지, 집중호우 때 방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사고나 산사태로 자연댐이 생겼을 때 하류 국가의 정보를 얼마나 중국이 과연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제대로 알려주냐는 거죠. 지금 7월 16일 오늘 목요일에 과연 중국이 현재 중국의 이 그 집중호우로 인한 방류량의 변화라든지 산사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솔직하게 전 세계 아니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적인 특히나 이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군사적인 긴장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과연 중국이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지역에 이 국경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와 이 방글라데시는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서 전략적인 수자원 통제 가능성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들은 물을 가지고서 인도를 위협하지 않겠다, 방글라데시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안보적인 우려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번에 중국 연구진도 사업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대신 활성단층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급경사 사면을 보강하고 산사태를 막을 옹벽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지진과 지반 변형을 실시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위성 레이더와 위성 항법 장치, 광대역 지진계, 가속도계, 터널 내부 광섬유 계측기, 사면 레이더, 지하 수압계 등을 하나의 통합 감시망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이전 단층이나 그 주변 지류 단층이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직접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보강 공사보다는 구조물 위치를 옮기거나 설계 자체를 중국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이 중국의 댐이 규모 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가? 주요 구조물이 활성단층을 정확히 피했는가? 거대한 산사태가 저수지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파도를 계산했는가? 산사태가 강을 막아 자연댐을 만들고 그것이 붕괴할 경우 하류의 5개 발전소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가? 주댐이 살아남아도 터널이나 취수구, 발전소가 손상돼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충분한 설계 사례와 검증 결과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세계 최대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인류의 에너지 기술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될지 아니면 자연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초대형 도박이 될지는 앞으로 공개될 정밀 지질 조사와 안전 설계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